쓸쓸히 살아가던 한 할아버지, 길바닥에 쓰러진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다름 아닌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숙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할아버지는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30년 전 집을 뛰쳐나간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눈물과 회한 그리고 가슴 저린 재회.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가족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75세가 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새벽 5시에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이 노년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암이라는 놈이 그녀를 제게서 빼앗아 갔을 때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지만 큰아들과 둘째는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도 뜸합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안부 전화 한 통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막내 민수는 30년 전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고집이 셌던 걸까요? 20살이던 막내가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며 소리치며 집을 뛰쳐나갔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는 그저 그럼 나가라.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 라고 고함쳤을 뿐입니다. 그 후로 30년. 저는 매일 그 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날입니다. 최근 들어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거든요.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신 편입니다. 다만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의 말에 안도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요즘 버스비도 만만치 않고 걷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큰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안 돼.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저를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오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모두들 잠시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바닥에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낡고 더러워진 외투를 입은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풍파에 그을리고 주름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어르신.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길 옆 벤치까지 데리고 가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검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조금만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자신의 낡은 배낭에서 빵 1개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허기지시면 더 어지러우실 텐데 그 빵은 아마도 그의 하루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없이 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빵을 조금 먹으니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어지럼증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목소리나 몸짓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저는 그냥 김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김씨입니다. 김영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자 그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은 어디신가요? 혹시 멀면 택시라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워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혹시 또 뵐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보통 이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찾아오실 필요는 아니에요.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왜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졌을까요? 목소리, 미소,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는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책을 읽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네요. 어르신, 몸은 괜찮으세요? 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같이 드실까요? 이런 걸 왜? 정말 괜찮습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요. 부탁입니다. 결국 그는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함께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계신가요? 아들 셋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30년 전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하자 그의 수저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 일이 제가 너무 고집이 셌나 봐요. 그때 더 대화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 말이 맞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가요? 매일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아니면 연락이라도 올 거라고. 그날 이후로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 안부를 물어봤고 몸이 안 좋을 때면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노숙 생활을 시작했는지, 가족은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봐도 항상 그냥 그렇게 됐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갔더니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심하게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제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따뜻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제 옷이 그에게 딱 맞았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거든요. 감기약을 먹이고 따뜻한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패를.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세요? 아픈가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이런 따뜻함을 느껴서.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데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집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입니다. 거기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의 젓가락이 또 한 번 멈췄습니다. 혹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사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정말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곳 골목어귀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죠? 그리고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어떻게? 그는 수저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그 집을 뛰쳐나온 막내 아들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김영수. 저는 김민수입니다. 아버지의 막내 아들 민수예요. 저는 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이제 보니 어릴 적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매,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 민수야. 네, 아버지. 저는 몸을 떨며 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민수야. 아버지.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못난 아비가 너를 그리 찾았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30년 동안.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을 나간 후 온갖 일을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그러다 사업을 해보겠다며 친구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는데 망해버렸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빚에 쪼들리고 술에 빠져 살고. 결혼도 했었는데 그마저도 제가 망쳐버렸어요. 민수야.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노숙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다시 만날 줄은. 민수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실 그날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많이 늙으셨지만 목소리며 걸음걸이며 분명히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어떻게 말해요?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보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넌 내 아들이야. 내가 그리워했던 내 막내 아들이라고. 아버지, 30년 전 일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어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반항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일어나라, 민수야. 잘못한 건 나야. 저도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셌어.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권위만 내세웠지. 내가 나간 후에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아버지, 30년 동안 매일 후회했다. 그날 밤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하지만 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찾아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깊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자, 민수야.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다시 시작하면 돼. 아버지가 도와줄게. 민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더군요. 제 건강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정말 효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다, 민수야. 오늘 큰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네요. 처음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민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형제의 정이 되살아났고 이제는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막내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형님들도 정말 죄송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비원 일이었는데 나이는 좀 있지만 성실하다고 해서 뽑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월급 받으면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내 건강만 챙기면 돼. 아버지는 연금도 있고. 아니에요. 30년 동안 못한 효도를 해야죠. 민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더군요. 어지럼증도 많이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시니까 건강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해시태그 12. 길 위에서 찾은 선물. 어느 날 저녁 민수와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처음 만났죠? 그렇지. 신기한 일이야. 하필 그날, 하필 그 자리에서. 운명이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날 제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만약 민수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쓰러져 계시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못다 한 효도가 한꺼번에 생각나더라고요. 너도 참 고생했구나, 민수야.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그 길에서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78세가 되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지낸 지도 3년이 되어 갑니다. 민수는 결혼을 다시 했고 이제 손자도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어린 손자가 저를 부르며 뛰어옵니다. 민수의 아들 제 손자입니다. 우리 손자 왔구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리고 막내 민수도 이제는 모두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날을 생각합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날.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를 외면했지만 민수는 달려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선물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했던 노년이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보내는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길 위에서 찾은 아들. 30년 만에 돌아온 제 막내. 민수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수에게 용서와 사랑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엔 서로를 용서하고 감싸주는 그런 따뜻한 울타리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